오, 갑자기 뭐? 어? 왜요? 10분 뒤라고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알았어요.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그거 왜 말 시켜? 보자. 자, 그 다음 해볼 거.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정류 상태 근사. 반응 미케니즘을 분석하는 가장 마지막 테크닉입니다. 자, 우리말로 써도 영어로 써도 너무 말이 길죠. 그래서 이때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뭐라고? SSA. 얘는 뭐냐면 그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특정 중간체가 아주 놀라웠게도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가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런 특별한 가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수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Consecutive Elementary Reac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서 이것에 대한 수리적 백그라운드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런 식의 가정을 뭐라고 부른다? 정류상태 근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그 반응 중간체에는 보통 누가 그 대상이 되느냐? 어디까지나 보통이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레디컬 타입. 홀전자가 나타나는 레디컬 타입 혹은 효소기질 복합체. 생물학에서 아주 유명한 녀석들이죠. 요런 애들이 보통 정류상태 근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에서 그 뭐냐면은 응용이 되느냐가 여기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수소기체와 브로민이 반응을 해서 HBr이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이 미케니즘에 대해서 정류상태 근사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풀 수 있겠냐가 이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잘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아까 여기에 사전 평형 맞나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스로우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없는 문제를 풀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아까 앞에 사전 평형의 예시로 풀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어진 미케니즘을 또 다른 연구자는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사전 평형 아닌 것 같아. 나는 속도 결정 단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해. 라고 연구한 학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경우 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이때 이 문제에서는 뭐를 써라? 정류상태 근사를 쓰라고 거기 문제에 보시면 텍스트에 막 영어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의 해석이 끝났다고 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중간체 첫 번째 슈쇼 두 번째 브로민 원자 조 둘에 대해서 정류상태 근사적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슈쇼. 근데 색깔이 잘 안 보이는구나. 귤색으로 바꿔야 되겠다. 슈쇼. 이놈의 슈쇼가 반응식상에서 어디에 등장하는지 우선 체크를 해봅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풀 때 수식이 많아서 헷갈리거든요. 그럼 중간체라고 하는 수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왜 문제에서 이 수소의 시간당 농도 변화를 표현해 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수소가 어디에 있는지 쭉 보면 수소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여기. 바로 이 수소가 관여하는 단계는 요 2, 3, 4 단계가 되겠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당 수소의 농도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단계 두 번째에서 맹그러지고 있죠. 두 번째 단계에서 맹그러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더하기를 써주는 거예요. 이 더하기의 의미는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단계의 속도는 뭐로 표현돼? 요 단계의 속도는 바로 그 속도 상수와 그 반응물의 농도 곱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한 게 요 속도가 되는 거죠. 그 속도로 얘가 맹그러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K3가 붙은 건 바로 세 번째 단계의 속도겠죠. K3에 요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의 속도인데 이때는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얘가 맹그러져요, 없어져요?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도 반응 속도를 생각해 보면 네 번째 단계의 속도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네 번째 단계에서도 얘는 맹그러져요, 소멸돼요? 수소 중간체는 맹그러져요, 소멸돼요? 소멸되죠? 앞에다가 뭘 쓰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아시겠죠? 이때 문제에서 문제를 충분히 읽으면 그래서 요 중간체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 하라는 얘기냐면 요 놈의 농도가 뭐 하다? 일정하니까 미분하면 0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미분하면 0 되겠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0이 됐다. 뭐 일종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요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수소 중간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걸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표현으로 바꿔본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 다음 중간체 또 누가 있어? 브로민이 있지. 자, 브로민은 어디 발견되는지 보자. 브로민은 잘 봐.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또 브로민이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첫 번째 단계의 속도는 어떻게 돼? 첫 번째 단계의 속도. 첫 번째 단계의 속도는 K1BR2M이지. K1BR2M. 그래서 K1BR2M을 쓴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로는 이 브로민이 소멸돼 없어져. 아니, 같은 말이잖아. 소멸돼 생성돼. 첫 번째 반응 속도로는 브로민이 생성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속도에다가는 플러스로 표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단위 시간당 브로민의 양이 많아질 테니까.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는 2를 곱해줘야 돼. 여기 왜 2를 곱해야 될까? 그 브로민이 한 번에 두 개씩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아시겠어요? 얘를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2브로민이라고 쓸 수 있다고. 요 개수만큼 얘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브로민은 역반응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요 첫 단계의 역반응은 어떻게 속도식을 작성할 수 있겠어? K 인버스 BR/BRM K 인버스 BR/BRM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브로민은 만들어져 소멸되지. 앞에 마이너스를 써야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도 여기 2를 써야 돼. 왜 2를 쓰겠어? 만들어지는 것도 두 개씩 만들어지지만 소멸되는 것도 두 개씩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는 이걸 꼭 넣어야 돼. 이거 안 쓰면 완전 나가리야. 알겠어요? 이 다 틀려. 그 다음 마찬가지 논리로다가 여기서 브로민은 소멸되고 생성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얘도 어떻게 해주면 돼? 이퀄 0 해서 뭔가 방정식을 풀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위에 거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더라도 말이에요. 아래 거는 관계식이 너무 많잖아요. 함부로 이걸 0 해서 이렇게 막 넘겨가지고 우르르 정리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이 정류 상태 문제를 풀 때는 너무 급하게 함부로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때 이 문제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정류 상태 문제를 풀 때는 눈 크게 뜨고 약간 여유를 가지고 반응식들을 쓱 바라보면 놀라웠게도 쓱 보면은 여기하고요. 여기가 어때요? 똑같이 생겨먹었죠. 이게 속도식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속도식에서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속도식에서는 이렇게 공통 요소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막 넘겨가지고 막 방정식을 풀고 이러지 말고 약간 느긋하게 전체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경우 어쩌란 얘기야? 저기에 있는 시간당 브로민 농도에다가 시간당 수소 농도 변화를 더해보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부분하고 공통 요소인데 부호만 반대잖아. 얘하고 공통 요소인데 부호만 반대니까 뭐만 살아남겠어? 이 앞대가리 얘만 남겠지. 그럼 이 K1 BR2 M 빼기 2K 인버스 BR2 M 이것만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 값 뭐예요? 근데 어차피 이 값이 뭐예요? 그냥 이 값이 뭐예요? 어차피 이 값이 뭐예요? 뭐예요? 0이잖아요. 그리고 얘도 정류상태 근사를 쓸 거잖아요. 이걸 0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값이 뭐란 얘기예요? 얘도 0이란 얘기잖아요. 0, 0이니까 얘도 뭐겠어요? 0이겠죠. 그럼 얘 풀면 어떻게 된다? 브로민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얘를 이제 어디에 넣을까요? 여기요. 무슨 말 알겠죠? 얘를 여기에 아이고 얘는 파란색으로 썼지 내가 다시 얘를 여기에 넣으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여기 넣으면 최종적으로 중간체 수소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죠. 그러면 저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이 자리가 K1, K2, K3, K2 저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K1, K2, K1, K2 이게 없구나.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K2 곱하기 K1, K 인버스 루트의 H2 BR2의 2분의 3승 나누기 K3 BR2 K4 HBR이 된다. 이런 말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따른 HBR의 농도 변화를 살펴봅시다. 왜? HBR은 문제에서 언급하는 유일한 뭐니까요? 생성물이니까요. 그래서 그 유일한 생성물의 시간당 농도 변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HBR이 어디서만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부경 빨리 가서 보세요. 영상으로 바꿔서. 그래서 HBR 여기 있죠? 보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죠. 첫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는 소멸하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속도에는 더하기를 넣어주시고 네 번째 단계 속도에서는 빼기를 넣어주시면 시간에 따른 HBR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
시간당 HBr의 농도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여기에 있는 요 수소 있죠, 수소. 요 수소, 이 수소, 중간체 수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놓고 여기에 얘 놓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 조심히 가. 그 다음 여기 있는 브로민 어디 있어요? 브로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거 놓고 무슨 말 알겠어요? 요 브로민 중간체 여기 놓고 얘 놓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봐라. 여기하고 어때? 아주 유사할 거야. 아주 유사할 거야. 즉 원리적으로는 너 되지. 근데 그러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제 시간 내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속도 뭐냐면 정류상태 근사를 쓸 때는 좀 느긋하게 바라보라고 했지. 그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비슷해.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빼주면 뭐만 나와? 얘만 나와. 무슨 말 알겠어요? 기가 막히게 얘만 나와. 그럼 여기다가 어쩌라는 얘기야? 요 자리. 자, BR2는 속성이 뭐야? BR2는 최종적으로 나온 BR2는 속성이 뭐야? BR2는 반응물이잖아. 속도식에 있어도 돼, 안 돼? 있어도 되지. 근데 H는 속성이 뭐야? 중간체지. 중간체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최종적으로 얘를 넣어주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이게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두 다 반응물, 생성물들로만 표현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뭐겠어요? 바로 단위시간당 HBr의 뭐냐면은 생성 변화율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까지 다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라스트 터치. V가 뭐겠어요? V 전체 속도죠. 자, 이 전체 속도는 잘 봐. 저 반응의 전체 속도는 이래야 되죠. 맞나요? 왜? 얘 앞에 개수가 뭐니까요? 2니까 화학 양론 개수만큼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구한 얘가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거 빼고 K2, K3, K1 인버스, H2, BR2, 2분의 3승에 K3, BR2, K4, HBr.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도 기가 막힌 거. 잘 봐요. 반응 초기에는 HBr 농도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 반응 시작할 때는 HBr 농도 뭐겠어요? 0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0 넣어봐요. 여기 0 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샥샥샥 약분될 거예요? 약분될걸요? 그럼 뭐만 남느냐? 이게 남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어디서 봤죠? 아까 앞에서 풀었던 빠른 평형에서 이 결과가 나왔었죠? 사전 평형, 빠른 평형 할 때 이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즉, 정류상태 근사는 기존 다른 것들의 연구 결과를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바로 정류상태 근사 테크닉이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